내신 수학 시험 공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짧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신 수학에서는 공부를 할 때는 평소에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점수를 어쨌든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평소에 준비가 개념 공부라든지 습관이라든지가 잡혀 있다면 내신 공부가 굳이 따로 어떻게 뭐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내신 수학을 앞두고 있다면 내신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의 반복 숙달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문제집을 가지고 3번, 4번을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의 문제집을 가지고 3번, 4번 정도를 풀어서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줄여나가는 게 정말로 내신 수학 공부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문제집보다는 노트에 푸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 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정말 풀이를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짧게 풀이를 쓰더라도 반드시 노트에 풀이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해서 수학 공부를 하게끔 습관이 들여지면 중학교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공부의 본질은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험 공부가 뭐지? 그냥 점수가 잘 받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험 공부, 특히 중학교 때 시험은 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서 자기 머릿속에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떤 것을 그동안에 공부를 했는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험 공부 때 새로운 것을 막 머릿속에 집어넣을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책에 풀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연습장에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틀린 문제, 책에 문제가 풀이가 적혀 있으면 다시 틀린 문제를 볼 때 풀이가 적혀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이거 아는데, 풀이 과정만 눈으로 보고 나 이거 아는데 라고 넘어가는데, 그냥 눈으로 봐서 이해가 되는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제 거가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책에 풀이가 없는 상태에서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는 게 결국 시험 공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시험 기간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짧게 그냥 단타로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꼭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이 방법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방학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집에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씩 해가 볼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시험 보기예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해요. 저희 원에 우리 친구들이 오면 반드시 10분은 테스트 보는 시간이에요. 무조건. 매일매일, 그러니까 학원에 2번을 오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은 무조건 테스트 시간이에요. 그 전날 배운 거 아니면 그 전전에 배운 거라든지 무조건 테스트 시간을 가지거든요. 공부만 무작정 유튜브만 보고 책만 보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했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계속 봐서, 제가 아까 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무작정 그냥 책만 줄줄줄 넘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날 공부한 거 아니면 전날 공부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 보기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럴 때 집에서 매일매일, 특히 초등학생은 어머님들이 집에서 수학 문제집을 한 권을 선정을 하셔서 그 문제집을 우리 친구들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문제를 일정량을 정해진 시간에 연습장에 반드시 풀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이 해주시고, 한 단원이 끝났을 때 그 다음 2단원을 넘어가지 마시고 1단원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우리 한번 시험을 볼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시험을 보실 때 줄구장창 시간을 주지 마시고 시간을 딱 정해서 우리 친구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시험을 보는 거를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시간을 무작정 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시간 분배를 못 하거든요, 어머님들. 그래서 한 단원씩 끝날 때 학교에서도 단원 평가를 보죠.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어머님들이 시험 보기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지 인출과 생각 코딩이라는 거예요. 백지 인출은 뭐냐면 먼저 책의 목차를 기억을 하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구조화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목차에 대해서 쭉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또 대답을 못해요. 그냥 공부만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못하면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1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또 무엇을 배웠을까? 등식을 배웠어. 등식의 성질이 무엇일까? 이렇게 저는 계속 개념을 물어보면서 아이한테 자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저는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차를 하면서 이때는 개통수학식으로 연결시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목차를 백지 인출을 해서 한 단원이 끝났으면 백지에다가 우리가 친구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개념에 대해서 써보고 절대로 다 못 써요, 어머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적을 내용이 없다면 책을 펴고 그래서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첨삭을 해볼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생각 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백지인출하고 조금 달라요. 백지인출은 개념을 쓰는 거라면 생각 코딩은 단원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개통수학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어머니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을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백지인출 특히 생각 코딩을 한다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집에서 엄마표 수학 하신 어머님들도 많으신 걸 요즘에는 알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무조건 문제만 풀어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누구누구가 되어볼 테니까 우리 누구누구가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엄마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래?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래? 라고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인출 과정 중에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로 설명하기예요. 요즘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수학을 이제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서 상중하 문제를 풀어서 나는 상을 풀래, 나는 중을 풀래 해서 문제를 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보라고 하는 시험도 보거든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가 저는 인출 과정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아이들이 집에 오면 오늘 우리 누구누구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옆에서 해주시면 정말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장기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도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해야겠죠.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무조건 선행을 나가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전학년 거 복습을 하라고 또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복습을 하면서 선행을 나가는 거를 또 추천드리는데 복습을 할 때는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들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지금 선행을 나가는 단원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 적용을 못한 경우. 이런 거는 뭘까요, 어머님들? 유형을 많이 안 달아본 거겠죠. 그냥 문제만 많이 푼 거예요. 유형을 내가 어떤 유형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 유형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그냥 대충 푼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문제를 조금만 바꿔놔도 못 풀어요. 그래서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 적용을 못한 경우는 반복 숙달이 안 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연산 때문에 답이 틀리는 경우,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제일 무슨 말을 하죠, 어머님들? 엄마 너 실수했어. 딱 그 말이 첫 마디로 나와요. 저한테도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누구누가 이거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 이거 계산을 곱하기 이 부분을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구구단 할 때도 말씀드렸죠. 연산은 빨리 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고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연산 때문에 답이 틀리는 경우를 실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에요, 어머님들. 나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 또 계산 실수했어. 이것만 맞았으면 90점 넘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죠. 이럴 때 수학 점수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라고 하지만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 6가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이게 키포인트예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수많은 인내와 고통, 연습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고 실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6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6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하면 저는 반드시 수학을 100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머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를 잘 보관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시험 틀린 문제에 대해서 틀린 문제를 전혀 안 보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에게 시험을 보면 반드시 시험지를 저는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은 너의 점수를 궁금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아니야. 물론 점수도 궁금해. 하지만 선생님이 너의 시험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너가 어떤 거를 틀렸고 문제 풀이를 어떻게 했고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풀어서 맞춘 문제 그리고 찍어서 맞춘 문제를 선생님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지를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님들도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절대 점수로 우리 아이들을 평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점수 잘 받는 게 제일 좋죠. 그 방법을 제가 6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6가지 방법을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정말 수학을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00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점수로만 판단을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어머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아이와 함께 얘기를 나눠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시험지를 가지고 오면 틀린 문제를 오답, 시험지 틀린 문제 오답,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도 틀린 문제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얘들 정말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우리 아이들한테 점수로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 틀렸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조금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